안녕하세요. 또기스쿨 네 번째 시간에는 그랜빌의 매수 신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배워볼 것인데요. 일단은 네 가지를 보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이건 전부 기술적 분석에 관한 내용이고 이 친구들은 통계치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00% 주가 흐름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를 하실 때 참고만 하셔야 한다는 점, 뭐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무조건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조금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입 신호 차트 모양과 그리고 셀트리온의 예시들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 신호는 이동평균선이 하락한 후 보합이나 상승으로 돌아설 때 이동평균선이 즉 상당히 완만한 부분까지 와야 합니다. 이렇게 완만해질 때쯤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 시에 매수해보는 기법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기간 하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강을 해야 되고 약간의 상승 기조 또는 약간의 이렇게 스테이블한 상태를 전환을 할 때 그때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제대로 주가가 크로스한 상황을 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도 조금 제가 매수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살짝 조금 따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저는 이제 15일선을 항상 조금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60일선이라든지 120일선 또 200일선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균치를 내셔서 20일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뭐 초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5일선 보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저는 보통 15일선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0으로 수렴할 때 주가가 상장 붙어 있다가 딱 돌파할 경우 그때를 조금 참고하는 편입니다. 네, 셀트리온 차트에서 제가 한번 예시를 찾아와 봤는데요. 2019년 8월 근처에서 이러한 차트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은 저는 15일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15일선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을 했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어갈 때 이때 한번 매수 포인트, 요날 정도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네요. 요날 정도를 살짝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는 그랜빌의 첫 번째 매수 신호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매수 신호는 이제 이평선이 상승하는 중인데 이제 상승하는 중에 주가가 이평선을 하락 돌파할 때 매수한다 라는 기법이고요. 요쯤에 매수를 해볼까라고 조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요 두 번째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크 데드크로스, 페이크다, 이거는 페이크 데드크로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평선이 특징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야 한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가격이 잠시 이평선을 조금 하락을 했을 때, 그런데 이평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시적으로 내려온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점이 이제 이평선이 5일선과 특히 급진적인 5일선, 11선, 뭐 21선 친구들이 꺾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꺾이고 있는데 산다, 요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셀트리온 차트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셀트리온 약 2017년도에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차트입니다. 이평선이 지금 뭐 15일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평선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여기 60일선과 120일선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주가 흐름이 이렇게 조금 계속 위에 타고 올라가다가 한 번을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럴 때 이제 페이크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언제를 해보면 좋겠냐 라고 본다면 요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때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매입 신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급등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하락하거나 하락하지만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이평선에 터치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요 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게 내가 급등 차트에 탑승하고 싶다 할 때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급등이 시작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확실한 뉴스가 없지 않는 이상은 별로 접근하는 것을 비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급등하는 날에는 사시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나는 한 1, 20% 수익을 먹고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잘 이용하시는 차트입니다. 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매수 신호입니다. 최근 셀트리온 차트를 가져왔어요. 2020년 12월에 상승이 나왔었던 최근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15일선 이평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계속 상승이 나왔으며, 그리고 여기 상승을 할 때 각 주가 같은 경우도 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계속 상승이 나왔을 때 언제 매수를 해보면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요런 지점 같은 경우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거의 접근했을 때 요런 지점에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승장에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당연히 이렇게 급등, 특히 이렇게 이평선과 많이 떨어진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접근을 하실 분들만 요 세 번째 매수 신호를 조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수 신호입니다. 네 번째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았어요. 흐름이 당분간은 이평선도 그렇고 주가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최근 흐름도 그렇고요.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페이크를 주고 쫙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최근에도 조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절대 물량을 여기서는 잘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고점에서는 물량을 관수를 하시되 절대 물량을 과하게 많이 늘리시면 안 되고, 항상 총알을 준비를 하셔서 요쯤에부터 조금 매수를 시작하셔서 다시 이평선과 접근을 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죠. 내가 과하게 매수를 했다라면 요때 정리 조금 하시던지, 아니면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평단가를 또 낮추는 방향으로 또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요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계속 좋다가 갑자기 이평선이 쫙 밀려버렸어요. 쫙 밀려버렸고, 그럴 때 가격 주가 자체는 조금 유지를 해주는 듯 하면서 확 빼버리는 이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 한번 더 뺐고요. 이렇게 다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우리는 매수를 언제 하셔야 되냐? 급하게 이렇게 빼는 날 겁납니다. 요날 겁이 나고요, 요날도 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오히려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참아라,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다음 버스는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 겁이 나실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때 겁이 나시지만 이때는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겠고, 조금 언제 항상 매수를 제가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락이 멎을 때, 조금 유지가 나올 때, 요때쯤에 매수를 조금 해 본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저 털어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보겠다, 이때 또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어요.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이때 또 그럼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얼마나 단기인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랜빌의 4가지 매수 신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무슨 파동, 무슨 매수 신호, 무슨 매도 사인, 이런 거 전부 다 통계치를 이용한 이때까지 귀납적인 결과들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맹신하시면 안 된다, 맹신하시면 안 되고, 항상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모멘텀,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매매 동향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시는 점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
오늘 강조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